여러분 영문법 공부를 할 때 정말 유용할 수 있는 꿀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문장을 드릴 테니까 이 두 문장 중에서 틀린 게 있거든요. 틀린 문장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장인 he lived 요거는 맞고요. 요 밑에 있는 my foot hurted 요거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혹시 was hurted에서 수동태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었을 텐데 아니고요. 이 hurt라는 단어가 아프다라는 뜻이 있어서 나의 발이 아팠다 라는 뜻이어가지고 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hurt, hurt, hurt 이렇게 3단 변화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ed를 떼시는 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불규칙 동사죠. live란 동사는 lived, lived, lived ed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3단 변화가 가지만 hurt라는 동사는 그대로 가거든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규칙적으로 ed를 붙여가지고 변화합니다. live, lived, work, worked, play, played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혹시 불규칙 동사에도 규칙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td입니다. td로 끝나게 되면 이제 발음상 이 발음이잖아요. 이 발음으로 끝나게 되면은 하지만 t나 d가 없으면 ed를 붙여줘야 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아까 동사들 보면 live에 td가 없죠? 그래서 lived. 그리고 play에 td가 없죠? played. work에 td가 없죠? 그래서 worked. 이렇게 ed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hurt에는 t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hur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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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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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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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 cast, cast. 보시다시피 td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find는 found로 가죠. get도 got으로 가고 sit도 set으로 갑니다. 이렇게 모음은 변하지만 td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자, 혹시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조동사 will, can, shall, may, must 이거 과거형이 뭐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must 얘는 과거형이 없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will, can, shall, may는 td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ould, could, should, might td가 붙죠. 근데 must는 뭐가 있습니까? 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과거형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must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인 have 요거 과거형이 had.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인 do 얘도 과거형이 did. 맞죠? 전부 td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 불규칙 동사 목록을 한번 볼까요? AAA형이라 그래서 세 개가 똑같은 거, ABB형이라고 해서 과거 동사랑 PP가 똑같은 거, 이 불규칙 동사들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전부 td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통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죠. 어때요? 불규칙 동사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갑자기 의아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suggest, collect, expect, depend.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들 전부 td로 끝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얘네들은 3단 변화가 이렇게 ed가 붙네요. 아까 제가 td가 붙으면 ed를 안 붙인댔는데 이건 뭐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비교군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왼쪽 거가 불규칙 동사고요. 오른쪽 거는 지금 td로 끝나고 있음에도 ed가 붙는 규칙 동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확인해 보세요. 어때요? 왜 오른쪽에 있는 동사들은 td로 끝났음에도 규칙적으로 ed가 붙는 걸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길어서입니다.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이거든요. 이 길다라는 기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절수가 두 개가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이라는 게 A, E, I, O, U 요게 영어의 모음이잖아요. I, 우리나라 말처럼 그 I, U요. 이거를 이제 모음수를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음절수 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kind, 모음이 I 하나죠. 그러면 1음절이에요. kind, 3음절 이러시면 안 됩니다. smart, 이것도 모음이 A 하나니까 1음절이에요. smart, 3음절 이러시면 안 되고요. strike,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모음은 무시합니다. 발음상으로 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I 하나만 음절로 인정해서 1음절이 됩니다. strike, 5음절 이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 beautiful, 이렇게 모음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AU를 에아우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view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iew 하나, 티 둘, full 셋 이렇게 3음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갈게요. set, read, get, find 얘네들은 모음이 하나 1음절이죠? 하지만 suggest, collect, expect, depend 이 동사들은 음절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2음절이 넘어갑니다. 길죠? 그리고 이런 특징도 있죠? 잘립니다. suggest, collect, expect, depend 맞죠? 잘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불규칙 동사 목록을 봐볼까요? 어때요? 전부 1음절로 짧죠? 자, 그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불규칙 동사의 AA형과 불규칙 동사의 ABB형은 거의 대부분이 1음절이면서 TD로 끝나고 있죠. 반면 TD로 끝나더라도 음절수가 두 개가 넘어가는 긴 동사들은 ED를 붙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틀렸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burst라는 이 동사는 음절수가 1음절인데 t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3단 변화가 burst, burst, burst입니다. 그래가지고 ed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불규칙 동사들은 고대 영어입니다. 1500년 이상 된 고대 영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규칙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언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정말 많이 쓰여야 하고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한 어휘들이 고대 영어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면 아까 봤었던 이 긴 어휘들은요, 이제 고급 어휘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련된 어휘들인 거죠. 그래서 비교적 얘네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되게 고풍적이고 고급진 어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어근, 접두사 이런 것 붙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 동사들 알고 계시나요? 예, 사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혹은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되게 특수한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I give him a doll 이래서 나는 그에게 인형 하나를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이라고 번역을 하죠. hand, pass 얘네들을 써도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준다, 그에게 인형을 준다가 딱 됩니다. 그리고 get, make, buy 이런 애들을 쓰더라도
나는 그에게 인형을 얻어다 준다. 나는 그에게 인형을 만들어 준다. 나는 그에게 인형을 사준다.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동사들 알고 계시나요? explain, suggest, describe, introduce. 자,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문을 이렇게 놔볼게요. I explain him the plan. 이러면 나는 그에게 그 계획을 설명합니다. 어때요? 한국말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되죠? 그리고 분명히 사형식 모양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쓴 이 동사들은요. I explained the plan to him. 이렇게 쓰는 것만 허용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식이 안 되는 사형식 불가 동사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 동사들은 왜 사형식이 안 되는 걸까요?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사형식 동사들은 짧죠. 하지만 지금 이 사형식이 안 되는 동사들은 길죠. 음절수가 2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긴 동사들은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들이 죄다 짧아요. 네, 보시죠. 음절수 하나에 그렇죠. 감이 좀 오시나요? 사형식 동사들은 고대 영어에서 남은 잔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적어가 2개가 온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명사가 2개가 겹치면 원래 중간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치사가 없는데도 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식 동사는 굉장히 이제 비격식으로 막 갖다 쓰는 어휘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명사가 2개가 겹치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고급진 거고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런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어휘들은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어떠십니까? 이런 차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문법 문제로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다 영어의 역사에서 옵니다. 본격적으로 영어 역사 얘기를 드리기 전에 영어 역사를 알면 뭐가 편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English라고 하는 이 영어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알려드리겠지만 영어는 크게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고 기타 언어들로 요렇게 이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영어예요. 영어 시작이 독일어고요. 이 프랑스어랑 라틴어가 뒤늦게 엄청나게 많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는 사실은 엄청난 잡탕어예요. 각 언어의 규칙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생긴 역사적인 배경을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